네, 차근차근 부자 되는 법 58회. 뭐 많은 사람이 보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공부할 때 제일 신나는 공부입니다. 시장의 상태, 코인 시장이건 주식 시장이건 뭐 상반기는 시장이 지금 증권 시장이건 코인 시장이건 굉장히 괜찮을 확률이 높죠. 오늘 시간 봐서 조금 어쩌면은 조금 깊숙이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이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코인이나 주식의 가격이라는 파도 밑에 바닷속 사정을 알 수 있는 노하우. 그 중에 스탠 바인슈타인 할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하다라고 한 것. 신고가 신저가. 근데 이게 용어 밑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고가 신저가 그럼 뭐 대부분 사람들이 보긴 보죠. 가령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신고저가 이렇게 나오죠. 1위가 이제 3천당 제약 이렇게 쭉 나오고 지금 뭐 1월 달 이후로 많이 올랐죠, 다들. 근데 그 중에 이제 신고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신고가 신저가가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26,000원에서 54,000원, 최저가가 26,000원, 최고가가 54,000원인데 이게 어떤 신저가, 어떤 신고가냐, 역사적 고점이냐, 역사적 저점이냐, 안 그러면 1년을 보느냐, 보통 1년을 봅니다. 그래서 52주 최고가, 52주 최저가 나옵니다. 그러나 월봉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역사적 최저가가 나오죠. 역사적 최고가가 나오고 역사적 최저가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는 52주로 기분을 봅니다. 52주로 보게 되면 이 역사적 이게 고점이 아니라 이게 신고가죠. 그러니까 여기를 52주만 보게 되면 지금 1년이라 그래봐 여기서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최고가가 온 거죠. 그때 이 여기서 고가가 이 역사적 최고가로 보게 되면 여기서 물려 있는 거죠. 이거 거래량도 나중에는 사실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 개념을 알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고점 저점 수치인데 다음에 배울 우리가 공부할 장기 지표는 증시의 속사정을 측정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이지만 이것에만 의지해서 판단하지 말고 꼭 다른 지표를 함께 참고해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시장이 아직 좋아 보이지만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시장의 건강 상태가 서서히 나빠지고 있을 때 이 측정 지표는 제9시를 발휘합니다. 시장 평균이 내려앉고 있을 때도 이 지표는 가끔 미묘한 강세를 보여줍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허리가 20대부터 부실했는데 조금씩 나빠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팍 꼬꾸라지잖아요. 조금씩 좋아지고 조금씩 나빠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시장, 이거를 아는 게 코인하고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최고죠. 선행, 동행, 후행 중에 선행의 지표를 갖는 게 최고죠. 지금 몹시 중요한 선행 지표를 그래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 지표는 늘 미리 메시지를 보내므로 선행지표라는 거죠. 지금 공부하는 것은 이것을 잘 활용하면 앞으로 닥칠 시장 변화에 대처할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지표들도 이 신호와 비슷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드디어 움직여야 할 때인 것이다. 우리 그동안 어제 그제 선행지표 공부하는 거예요. 나는 신고점 신저점 수치를 계속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고점 저점을 나타내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모두 나름대로 유용하다.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따르는 고점 저점 수치는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대부분의 신문에 매일 실리는 일일 수치다. 요즘은 뭐 인터넷이 발달이 되어 갖고 그냥 아까 이것처럼 키면 탁 나오죠. 아까 여기 보면 뭐 이렇게 탁 치면 나오죠. 그런데 중요하다. 이런 수치는 우선주를 포함한 여기도 지금 넥센타이어 우선주, 하나삼 우선주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아모레 우선주, 3우선주, 대신증권 2우선주, 우선주는 빼라. 물론 이것도 유용하지만 보통주를 기준으로 한 것을 선호한다. 보통주만을 자료로 삼은 고점 저점 수치를 구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이것을 싣는 신문도 덜어 있다. 제가 그 시장 전체를 그 1, 2, 3, 4단계로 나누는 분 한 30분 그때 이제 준비해 둔 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하면서 이제 네 분하고 해서 지금 이 지표를 엑셀로 만들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의견 교환하면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고점 저점 수치는 중기 단기 주식 동향을 예시해 주므로 트레이더라면 일일 주문으로 추적하는 것이 좋다. 예, 당일 고점, 당일 기준으로요. 나는 차트 읽기 전문가에서 다른 지표와 함께 이것도 항상 확인하곤 한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에 최대의 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요, 일주일에 몇 번 보는 사람은 일일 수치보다는 주간 수치를 추적하는 것이 낫다. 주간으로 저는 봅니다. 주간의 새로운 고점과 저점은 주식 동향을 알려주는 좋은 지표일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신경 쓸 필요 없는 세세한 자료는 걸러주기도 한다. 또한 이 지표를 확인하고 추세를 계속 살피는 데 걸리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니까요. 일단 주간 자료를 이용하기로 정했다면 그 다음에 선택해야 할 사항이 있다. 신문이나 인터넷에 나오는 우선주까지 포함한 이렇게 지금 모두 나오는 이런 수치와 보통주만 나오는 것을 골라야 된다. 쭉 해서 우선주 빼도 되죠. 보통주만 나오는, 이렇게 해서 아마 증권회사 뭐 키움이나 이런 데 있을 거예요. 우선주 나오건 보통주 나오건 둘 다 유용하므로 나는 두 가지 수치 통계 모두에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역시 보통주만의 주간 수치를 선호한다. 이 두 가지 자료의 미묘한 차이점을 확인해 보기 위해 1987년 10월 23일에 마감한 트레이딩 주간 수치를 살펴보자. 이때는 10월 19일 블랙 먼데이가 속한 분기의 한 주다. 통상적인 증권거래소의 수치는 12개의 주간 고점과 1516개의 주간 저점을 보여준다. 그 10월 19일 그때요. 이 지표를 계산하기 위해 새로운 고점과 새로운 저점을 빼면 이 주간의 순수치는 12개가 올랐고 12개가 신고점이고 1516개가 신저점이니까 수치는 마이너스 1504가 나오죠. 이거는 쏠림 현상의 2대8의 법칙이 완전히 뭐 0.1% 대 99까지 벌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증시사상 가장 큰 마이너스 수치에 속한다. 집단 지성이 있기 때문에요. 선행적으로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옛날에 대구 지하철 같은 사건도 그렇고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촉이 좋은 사람들은 먼저 나오잖아요. 선행해서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은, 선행에 촉이 좋은 사람들은 지금 그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같은 기간, 이게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1504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같은 기간 보통주만의 주간 수치는 고점 8개와 1058개의 새로운 저점을 보여준다. 그래서 나온 수치는 마이너스 1051이다. 이처럼 우선주 빼고 배당주 빼고 스펙도 좀, 스펙은 해야 되겠, 우선주와 배당주 중을 대외하고 계산하면 450개 이상의 차이가 난다. 마이너스 1504와 마이너스 1051이니까요. 450 이상 차이가 난다. 물론 크게 보면 그렇게 대단한 숫자는 아니다. 보통주만을 계산한 수치가 좋긴 하지만 사정상 통상적인 수치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면 그래도 괜찮다. 우선주까지 있는 것도 괜찮다. 다만 보통주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이자율이 크게 변동할 때는, 지금과 같을 때요, 이자율이 변동할 때는 보통주의 수치만 참고하는 것이 확실히 낫다. 방금 예에서 본 것처럼 이 수치를 찾아내거나 계산해내기는 쉽다. 도표로 표시하자면 차트 종이 위쪽으로는 다우존스 눈금을 정하고 아래쪽에 이 수치를 표현하면 된다. 주말마다 금요일에 다우존스 지수 포인트와 이 수치를 비교하면 된다. 이런 거죠. 이거 제가 교재에 있는 걸 좀 좌우로 늘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자료를 분석해 보자. 이 자료를 이용하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음 두 가지 방법이 가장 쉽고 유익하다. 첫째, 이 수치가 일관성 있게 플러스에 있는지, 여기서 포인트 옵션,
여기 제로가 있잖아요. 일관성 있게 이 주치가 이게 그러니까 상승 종목하고 하락 종목의 차이가 신고점과 신적저의 차이가 항상 플러스 영역에 있는지가 기준이다. 만일 플러스 영역에 있다면 장기 전망은 낙관적이다. 신고점이 많다라는 것은 반면에 매주 신고점보다 신저점이 많은 마이너스 영역에 있다면 이거 증시가 건강하지 못하는 거다. 둘째, 이렇게 숫자도 중요하지만 방향, 이 자료 흐름의 방향을 살핀다. 방향이 달라지면 시장 판세도 곧 바뀐다는 징조다. 그 완벽한 사례가 8-11에 나타난 1982년의 이 지점이다. 완벽한 사례가 이 지점이요? 이 지점이다. 왜 완벽한 사례인가 한번 볼까요? 이 지표가 마이너스 영역에 있음에도 지금 여기가 이 지표가 이렇게 마이너스 영역에 있음에도 가격은 하락세지만 이게 마이너스 영역에 있음에도 마이너스 영역에 있긴 있는데 주요 추세는 하락세지만 마이너스 영역에 있긴 있지만 추세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줄고 있는 추세라는 거 아니에요. 쭉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는 거 아니에요. 이 지표는 다우존스 지수가 1982년 8개월 동안 이렇게 8개월 동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신저점의 수가 계속 줄어드네. 이거는 상승 사인이다. 즉 하락세인 시장 평균을 따라가는 주식들이 주가는 하락하는데 신저점 내는 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강력한 상승을 의미한다라는 교재 354페이지예요. 지금 이 8장은 굉장히 중요한 게 많습니다. 기술 이전에 사람의 심리를 지금 표현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시장의 표면 아래 일어나는 기술적인 강세를 보여주는 신호인 것이다. 이때 다우지수와 이 지표의 불일치는 긍정적인 신호다. 마이너스지만 숫자가 이게 불일치하는 것은 이건 마이너스지만 이건 플러스라는 것은 그러니까 다우지수는 마이너스지만 저점의 숫자가 점점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그 소리고요. 그해 8월 역사적인 상승 장세가 시작되기 전인 7월에 내가 상승세를 전망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덕분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1974년 말 지수는 급락하고 있었는데 B지점 급락하고 있었는데 이 수치는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했다. 하락하는 게 줄어들었다 이라는 거죠. 이는 1975년, 76년에 건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냈다. 반면 8-11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1972년 말부터 여기죠. 이제 이거 바꿔서요. 다시 한번 여기서 포인트 옵션 형광펜 포인트 옵션 형광펜 포인트 옵션 여기요. A지점 A지점에서 이 지표는 하락하고 있죠. A지표는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지표가 그러니까 신고점과 신저점의 그 차이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1973년도부터 74년까지 확실한 하락 장세를 표시해 주는 것이다. 이 세 번의 부정적인 신호는 하락 장세와 시작되기 바로 전에 이런 것은 이때도 있었고 1976년도에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1983년도에도 하락하고 상승했지만 하락하고 여기도 있었다. 83년도 말에도 나타났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큰 상승장 지지점을 보자. 증시는 급상승하고 있는데 지표는 상승하지 않고 요 지금 요건 하락하지 않고 약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건 급상승하는데 이건 약한 하락세. 뭔가 파도 밑에서 썩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이 지표가 10월 확실히 아래로 이렇게 툭 확실히 아래로 쳐졌을 때 더 큰 문제가 오고 있음을 나는 확인할 수 있었다. 1987년 블랙 먼데이 붕괴는 이러한 예언이 맞아떨어진 경우였다. 이렇게 유용하면서도 만들기 쉬운 장기 지표는 늘 곁에 두고 확인해야 할 중요한 지표다.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제 우리 테리 추님하고 우리 또 김지연님인가 아무튼 김성호님하고 네 명이 만들고 있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틈틈이 공유해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를 아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뭐 혼자서 자기가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부자 되는 법 58번 참 중요합니다. 고맙습니다.